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며 낮 동안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낮 동안의 비는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밤늦게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울진과 영덕에서 10에서 40mm의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포항과 경주, 울릉도, 독도에서는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낮 동안에 비가 내리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7도 분포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21도, 영덕 22도, 포항이 23도, 경주 24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또 낮부터는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는 3m까지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동안에는 맑고 쾌청한 하늘이 예상됩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지난 1일 울릉도를 출발해 포항으로 가던 대형 여객선 주변에 시험 사격 포탄 4발이 떨어진 사고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사고 당시 여객선 선장은 물론 해양 선박을 관리하는 포항해수청까지도 시험 사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운전을 했던 현대중공업과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방사청은 시험 사격 일정을 절차에 따라 공지했다는 입장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에서 서남쪽으로 30km 떨어진 해상. 마침 이곳에선 해군에 인도될 호위함이 시험 운항 중이었습니다. 공교롭게 울릉도를 출발해 포항으로 가던 여객선 우리누리호와 선라이즈호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던 선라이즈호는 방향을 틀었지만 승객 156명을 태운 우리누리호는 그대로 사격구역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호위함에선 우리누리호 주변으로 포탄 4발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당시 이 해상에는 어선 한 척도 조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누리호 선장은 사격 중지 교신을 시도했지만 7분이 지나서야 호위함으로부터 한미 쪽으로 돌아가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함정과의 우리 배와 거리는 약 4마일. 키로수로 따지면 불과 10km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거든요. 여객선을 운항하는 선사와 선박을 관리하는 포항해양수산청 모두 사격 훈련 사실을 미리 안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격 훈련이 있을 경우 해경과 해양수산청 등에 공문을 보내 통보했던 절차가 이번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격 구간에 있잖아요. 좌표를 한 7개 찍은 경우도 있고 이제껏 문서로 왔고 매달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서 오고 사격 구간 딱딱딱 좌표 왜 있잖아요. 몇 번지 찍듯이 이렇게 찍고. 반면 호위함 시운전을 진행한 현대중공업과 방위사업청은 말이 다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냈고 항행 경보 사이트에도 등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또 사격 지역에 접근한 우리누리호가 항로를 바꾸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여객선이 빠르게 사격 해역에 접근해 여객선의 변침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여객선이 변침을 하지 않아 훈련 함정이 변침한 후 나머지 훈련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객선이 접근한 상황인데도 시험 사격이 그대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선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는 피했지만 군 함정의 훈련을 통제하는 운항 체제에 대해선 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 신청 건수가 6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포항시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6만 31건으로 주택 피해가 5만 3천여 건으로 가장 많고 소상공인 피해 3,800여 건, 인명피해 880여 건, 중소기업 220여 건 순입니다. 구제 신청은 오는 8월 말까지며 현재 1, 2차 지원금은 지급이 끝났고 3차 지원금은 이달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포항 수성 사격장에 대해 오늘부터 소음 측정이 시작됩니다.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포항시 장기면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가 굉음을 내며 사격 훈련을 합니다. 바로 아래에서는 훈련을 강행하는 국방부를 향한 주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참다 못한 주민 2,800여 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권익위가 소음 피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리 청각장애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좀 그렇고요.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와 해병대 전차포, 박격포, 지뢰훈련 등에 대해 약 한 달간 소음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측정 지점은 사격장에서 1.5km 떨어진 주택과 수성리 마을회관 등 모두 6곳입니다. 측정기는 지점마다 3대씩 설치하는데 전문 업체와 포항시, 해병대가 각각 측정한 값을 비교해 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주민들은 소음뿐만 아니라 주민 협의 없이 훈련 장소를 옮겨온 과정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노드리게스에서 하던 것이 이웃이 왔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과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소음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과 국방부 양측 사이에 조정안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사격 훈련이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서 중재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겪어온 실제 피해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가 준공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입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우현동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와 시행사를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완공된 주택 건설 사업은 지자체장의 사용 검사를 받아야 입주 등의 실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당초 지난달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진입도로와 부대시설, 통학로 개설 등이 지연되면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나선 대구시가 건립비 2,500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는데 확인 결과 삼성이 24년 전인 지난 1997년 대구에 미술관을 짓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대구시가 건립 비용을 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성 측에 미술관 건립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7년 삼성 측은 대구시 북구 제1모직터 개발 계획을 대구시에 제출했습니다. 11만 제곱미터의 땅을 대구에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언급합니다. 패션 쇼핑과 하이테크, 비즈니스, 문화 스포츠 4개 구역으로 나눠 음악당과 미술 문화관 등의 건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4개 구역은 어떻게 배치할지 완공됐을 때 모습도 담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음악당은 6층 높이의 2,000석 규모로 2001년까지 완공하고 미술관은 6층 높이, 바닥 면적 600평, 연건평 3,000평으로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 주거지역이 대부분인 토지 용도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1모직터 개발 계획이 나온 뒤 토지 용도는 일반 상업지역을 거쳐 중심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용도가 바뀌면서 땅 면적에 대비해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인 용적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삼성이 얻은 이익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제일 큰 게 이제 용적률이지. 높이 지을 수 있는 게 주거지역 같으면 삼성이 250까지 지을 수 있는데 일반 상업은 1000%까지 지을 수 있고 중심 상업은 1300%까지 지을 수 있고. 삼성은 엄청난 이익을 받지만 개발 약속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은 2003년 8월에 1,500석 규모의 오페라 하우스만 완공해 기부 체납했습니다. 미술관을 포함한 다른 개발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해 건립 비용을 직접 부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술관 및 관련 시설의 건축비 약 2,500억 원 전액을 대구시비와 시민성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삼성 측에 미술관 건립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할 입장이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에 엄청난 특혜를 안겨주고 삼성이 대구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어겨도 삼성만 바라보는
대구시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경주시 의회는 정례회를 열고 오는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합니다. 또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 관련 개정 조례안과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관련 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합니다. 한편 김수광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경주시의 승용차는 11만 2천여 대로 인구수 대비 45%에 육박해 공동주택과 도심지의 주차난이 심각하다며 경주시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수도권은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기 어려우니까 이런 폐기물을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가져와 매립하거나 소각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자체에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건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예천군 보문면 주민 수십 명이 길가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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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질 조사를 하려 하자 주민이 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이곳 주민들은 매립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차량과 트랙터 수십 대를 세워놓고 열흘 넘게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서려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은 재사용을 할 수 없고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지정 폐기물 100만 톤을 매립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특히 매립장 예정지 반경 1.5km 안에는 보문면 주민 절반인 600여 명이 살고 있어 불안감은 더 큽니다. 이 전국에 있는 산업 폐기물을 갖다가 썩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이런 폐기물을 이 지역에다 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질 조사를 하고 나면 분명히 지정이 될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업체 측은 지하수와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 문제는 없다며 사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예천군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접수되면 허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굴착 신고가 접수된 상태고요. 만약에 사업 계획서가 접수된다면은 주민들의 이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수도권의 폐기물을 지역으로 가져오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지역이 수도권 쓰레기 처리장이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 나는 폐기물은 그 지방에서 처리를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은 서울에서 처리한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규제를 더 까다롭게 해가지고 양도 줄일 수가 있고. 지난해 봉화에서도 수도권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형 소각장이 들어서려다 주민 반대로 무산됐고 올 초 경주에서도 주민 반대로 폐기물 매립장 설치가 취소됐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부는 어제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학대와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상사회복지재단에 대한 영덕군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해당 재단의 비리 문제를 제보한 공익 제보자에게 재단 측이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줬고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로부터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까지 받았지만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영덕군이 오히려 재단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복지재단의 정상화를 통해 지역 공공복지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덕군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퇴자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영향에다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 은퇴자들이 노후 생활을 위해 주택연금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집이 원하는 가격에 안 팔리는 상황에서 손해를 보고 급하게 팔기는 싫고 당장 생활비가 아쉬운 분들에게는 솔깃한 상품입니다. 아파트로 돈이 없으니까 갈라가 쓸락 하니까 자석도 좀 줘야 되고 나도 써야 되고 그 세금도 내고 하면 집만 날아가고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만 55살 이상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6억 이하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절세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주택 가액이 8억이라 손치더라도 만약에 갚아야 될 부채가 예를 들어서 3억이라면 8억에서 3억을 빼버리면 5억밖에 못 받는 셈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더 오르든 내리든 변동하는 가치만큼 정산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집값이 오르게 되면 그 남는 가치만큼은 자녀분들에게 상속을 해드리게 되고 집값이 떨어져서 오히려 공사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오롯이 공사의 책임만 지게 되기 때문에 100세 시대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주택연금은 떳떳한 노후를 위한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울진 지역 관광시설을 이용하면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줍니다. 울진군은 관광시설을 3개 이상 패키지로 이용하면 결제 금액의 20%를 울진사랑카드에 적립해주는 환급 사업을 시행합니다. 환급 대상 시설은 왕피천 케이블카와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울진 아쿠아리움, 석류굴 등 7곳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도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대에 육박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6.4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상승해 2.3%를 기록했던 4월보다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교통부문과 식료품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특히 작황 부진 등으로 신선 채소는 1년 사이 12.4%가 올랐고 과일은 26.7%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병무청은 해병대 모집병 지원자의 면접을 화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화상 면접은 병무청 인터넷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이뤄지며 컴퓨터가 없으면 휴대전화 영상통화로도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화상 면접은 지난해 7월 공군을 시작으로 지난 2월 육군으로 확대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해군도 가능해집니다. 오늘 아침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낮 동안의 비는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밤늦게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울진과 영덕에서 10에서 40mm의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포항과 경주, 울릉도, 독도에서는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낮 동안에 비가 내리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7도 분포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21도, 영덕 22도, 포항이 23도, 경주 24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또 낮부터는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는 3m까지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동안에는 맑고 쾌청한 하늘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